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특히나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좀 오시는 편인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좀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왜 찍게 되었냐면은 지인분들 중에 교통사고 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턱관절이 나중에 아프다고 호소하시면서 왜 내가 이 지식을 미리 몰랐을까 하는 경우를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리를 치과 의사로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보면 뒷목 잡는다고 하는데 뒷목 잡고 뭐 다른 데 초점을 맞추기는 쉬운데 예를 들어서 뭐 피가 좀 난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골절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초점 맞추기가 쉽죠. 그런데 당장은 안 아프고 당장 큰 불편함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걸 놓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교통사고 이후에 턱관절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캐치 못해서 피해를 보거나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립래시라는 그런 손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건 경추 손상이라는 말하고 약간 동급으로 쓰이는데 채찍질이라는 영어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뒤로 이렇게 꺾였다가 앞으로 이렇게 확 나가는 동작을 말하는데 특히 이제 차가 뭐 정면도 마찬가지지만 후면 충돌 시에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앞으로 확 나가면서 이때 목과 목 주변의 신경, 근육, 인대 등이 손상받는 그런 거를 윕내시 손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구분 동작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러면은 어렵다는 그 단어 윕내시라고 하는 그 손상에 대해서 구분 동작으로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사고가 나셨던 분들은 그 기억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아프게 되었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또 의사랑 진료를 상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후면 충돌 시에는요, 우리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한 속도죠. 근데 뒤에서 꽝 하고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몸 입장에서는 뒤에서 박는 속도 때문에 몸은 조금 뒤로 가려고 하는데 꽝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관성에 의해서 2번 그림을 보면은 먼저 몸이 뒤로 갑니다. 몸이 뒤로 간다는 거는 의자가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목이 먼저 뒤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게 2번이고 그때 이제 보통 턱관절을 포함한 입이 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동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이렇게 꺾였다가 차가 앞으로 확 나가지 않습니까? 충돌 시에. 그리고 나서 앞에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급정거를 하게 되고 급정거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나가려는 관성은 있는데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목이 네 번째 그림 보면은 앞으로 확 하고 꺾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뒤로 꺾이는 거를 약간 그 굴곡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 신전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확 신전되는 거죠. 이럴 때 목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이런 신경들이 눌리거나 손상받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교통사고 난 환자들 보면 5번처럼 저렇게 반깁스처럼 저렇게 고정대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윕래시 손상이라고 하는 경추 손상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실은 교통사고랑 우리 턱관절이 관련이 있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목이 다치는 경우에 경추 손상이 있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그렇게 턱관절이 입이 확 벌어지고 꺾이면서 목 주변에 근육인대가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확 주변의 근육인대를 긴장하니까 턱을 움직일 때 쓰는 근육인대가 동시에 긴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깡 하고 뭐 핸들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에어백이 뻥 하고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기판 대시보드라고 부르는데 충돌하면서 직접적으로 턱관절 주변의 압력이 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 턱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턱관절 진단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문진, 병력을 조사하는 거죠. 어떻게 부딪혔습니까? 그전에는 혹시 안 아프셨습니까? 지금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입은 어떻게 등등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나 필요한 경우에 MRI까지 찍게 되고,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입을 벌려보고 촉진하고 소리를 들어보고 하면서 의사들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과 의사들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합 검사. 우리가 턱이 아프신 분들이 교합이 잘 변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씹히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근육이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 직접 만져보면서 하는 압통점 검사 같은 것들을 병원에 오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